도대체 전 남편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길래 이러나 싶겠지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처녀 시절 전 엄청난 먹보였어요. 단순히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먹는 걸 좋아했어요. 미식가는 아니고 식도락을 즐기는 정도는 되었죠. 평일에는 하루 종일 저녁 먹을거리를 생각하며 일을 했고, 주말에는 맛있는 가게가 있다면 먼데라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죠. 그런데 맛집을 찾아다니는 일이 혼자서 하려니 한계가 있더군요. 1인분씩은 안 파는 가게도 많고, 메뉴가 많은 가게에서는 혼자 전 메뉴를 다 못 먹어서 안타까워 한 적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저랑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 나섰어요. 찾아보니 인터넷에 그런 모임이 많이 있더군요. 저랑 비슷한 사정으로 모임을 만들어서 주말마다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괜찮아 보여서 저는 그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모임은 처음이라서 조금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분위기는 좋았어요. 음식 맛있게 잘 먹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다는 제 신념대로 모두 유쾌하고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음식 취향 앞에서는 타협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탕수육 소스를 부어 먹느냐 찍어 먹느냐 하는 부먹 찍먹 논란은 영원히 끝나지 않았죠. 참고로 저는 찍먹파입니다. 그 밖에도 김치찌개는 어느 가게가 최고라느니 삼겹살은 냉동이 더 맛있다느니 하는 문제로 항상 논쟁이 벌어졌죠. 사실 말이 논쟁이지 재미로 그러는 거예요. 하루는 냉면 모임을 앞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평양냉면이냐 함흥냉면이냐를 두고 벌어진 싸움이었죠. 그날 모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양냉면을 지지하는 사람과 함흥냉면을 지지하는 사람이 대표로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우린 흥미진진하게 지켜보았죠. 그런데 결론이 나지 않아 결국 투표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전 당연히 냉면은 함흥냉면인 줄 알았는데 평양냉면의 압승이었습니다. 10명 정도 모인 자리에서 함흥냉면에 손을 든 건 아까 대표로 말을 했던 남자와 저 둘밖에 없더군요. 가늘고 쫄깃한 면발에 매콤한 양념의 환상적인 맛을 사람들이 모르더군요. 그리하여 그날 모임은 결국 평양냉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손을 든 남자가 대뜸 전 죽어도 함흥냉면을 먹어야겠어요. 그냥 저랑 지희씨 둘이 가서 먹고 올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는데 저는 내심 잘됐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모임은 저랑 그 남자 둘이 따로 가지게 되었고, 그 남자는 얼마 후 제 남자친구가 되었죠. 재밌는 인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돌이킬 수 없는 악연이지만요. 그 남자는 저처럼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저랑 마찬가지로 맛집에 관심이 많아 여기저기 먹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죠. 연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 남자랑 둘이 맛집을 다녔어요. 데이트를 따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남자가 알고 있는 식당만 다녀도 평생이 걸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남자, 저랑 음식 취향이 정말 비슷했어요. 처음에는 잘 보이려고 나한테 맞춰주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같은 지역 출신이라서 그런지 싫어하는 것도 비슷하고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더라고요. 가끔은 서울을 벗어나 멀리 지방까지 먹으러 다니기도 했어요. 대게를 먹으러 동해바다로 갔던 날 우린 함께 밤을 보내기도 했었죠. 그렇게 먹자 데이트를 즐기면서 사랑을 키워나갔고 몇 년 후 우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문난 먹보 커플답게 결혼식을 할 때도 최우선순위는 드레스가 아니라 피로연 음식이었습니다. 맛있다고 소문난 예식장은 다 가보았고 그 중에서도 제일 맛있는 곳으로 결정했죠. 원래 결혼식 때 신부는 제대로 식사를 못한다는데 저와 신랑은 야무지게 음식을 먹었답니다. 제 지인들은 아직도 그 예식장 음식에 대해서 칭찬을 하곤 해요. 그만큼 우리 부부는 음식에 진심이었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맛집 투어는 계속되었어요. 오히려 함께 지내다 보니 전보다 더 자주 먹으러 다니게 되더군요. 거의 매주 주말마다 외식을 하러 다녔고 평일에도 퇴근 후에 집 근처에 있는 음식들을 먹으러 다녔죠. 디저트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빵이나 케이크, 아이스크림을 가리지 않고 먹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은 음식을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네요. 암튼 그 덕분에 우리 부부는 살이 무럭무럭 쪘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보다 15kg나 더 쪘더군요. 자세한 건 비밀인데 저도 남편 못지않게 많이 쪘습니다.
그렇게 먹어댔으니 살이 찌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보다 못한 시어머니는 내게 네가 민석이 관리 좀 시켜. 너도 좀 빼고 사람들이 뚱뚱하다고 흉보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거울을 보니 저도 위기감이 들더군요. 속옷만 입고 거울을 봤더니 웬 하마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볼살이 통통하게 올라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예쁜 턱선도 사라진 지 오래더군요. 예전에 입던 바지는 하나도 맞지 않았고 새로 장만한 고무줄 바지만 입고 다녔습니다. 그 지경이 되고 나자 저는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운동을 하기로 결심하고 남편과 상의를 했죠. 다이어트를 하자는 말에 남편은 좀 귀찮아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동의를 하더군요.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을 찾다가 처음에는 가볍게 달리기를 하기로 했어요. 유산소 운동이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달리기는 다른 준비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서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습게 봤다가 큰 코 다쳤습니다. 달리기가 보기보다 쉬운 운동이 아니더군요.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이면 몰라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달리기를 하려니 무릎이 성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몸무게 때문에 관절이 버티지를 못하더군요. 안 하던 운동을 하려니 참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포기할 순 없었죠. 안전하게 기구 운동을 하자 싶어서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유산소도 좋지만 근육 운동을 해야 몸매가 유지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근육 운동은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헬스장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먹는 걸 줄여야 하는데 먹는 건 그대로고 근육 운동만 했더니 살이 더 찌더군요. 전에는 그냥 돼지였다면 헬스장을 다니고 난 뒤에는 근육돼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남편도 나도 근육통 때문에 너무 힘이 들더군요. 그러다 보니 헬스장도 점점 뜸해지다가 결국 안 가게 되더군요. 운동을 하다 말았더니 몸무게는 더 늘었습니다. 남편은 괜히 운동을 시작했다며 툴툴거렸어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요가 학원 전단지를 보았습니다. 집 근처에 새로 생긴 가게였는데 큼직한 글씨로 핫 요가라고 적혀 있더군요. 그냥 요가랑 뭐가 다른가 싶어서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뜨거운 방 안에서 땀을 흘리면서 하는 요가라 하더군요. 그냥 하는 것보다 체지방 연소가 더 잘 된다는 말이 있었어요. 뜨거운 기운 때문에 관절에도 무리가 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옳다구나 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우리 부부에게 딱 맞는 운동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요가라는 말에 남편은 거부감을 가지더군요. 요가는 여자들이나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그럼 이대로 계속 뚱뚱하게 살 거야? 어머님도 나보고 당신 운동시키라 했단 말이야.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딱 한 달만 다녀보자. 응? 이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도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서더군요. 남편의 걱정과는 달리 요가 강습소에는 남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저희 부부처럼 아내에게 끌려온 남편들이었죠. 간혹 혼자 온 젊은 총각도 있었지만 확실히 여자 회원이 더 많긴 하더군요. 동네 장사라 그런지 날씬한 아가씨들보다는 저처럼 살을 빼러 온 아줌마들이 많았습니다. 요가 선생님은 젊은 여자분이셨는데 몸매도 날씬하고 얼굴도 예쁜 분이셨어요.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강습을 하는데 같은 여자가 봐도 매력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지도 아래 요가를 시작했는데 초보반이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한 요가라 그러더니 정말 온몸에 땀이 줄줄 흐르더군요. 그렇게 1시간 정도 요가를 하고 나니 온몸이 개운했습니다. 남편한테도 소감을 물었더니 뭐 나쁘진 않네 라고 하더군요.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애매하게 대답하고 말더군요. 그렇게 한 달을 같이 다니다가 남편은 그만두고 혼자 다니게 되었어요. 남편 회사 일이 바빠지기도 했고 실증도 났다 했습니다. 뭐든 진득하게 하는 법이 없었네요. 먹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전 혼자 요가 학원에 계속 다녔습니다. 요가라는 운동이 내게 잘 맞기도 했고 재미도 있었어요. 한 달 정도 다니다 보니 친해진 사람들도 생겨서 그 재미로 다녔지요. 저랑 비슷한 또래의 동네 아줌마들이었는데 몇몇이서 무리를 만들어 함께 어울렸어요. 솔직히 요가보다 언니 동생들이랑 노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다들 살 빼려고 왔는데도 모이면 뭘 먹을까 하는 궁리만 했죠. 열심히 운동을 했으니 칼로리를 보충해야 된다나요. 그 말이 너무 그럴듯하게 들려서 저도 좋다고 했습니다. 주로 가는 곳은 동네 호프집이었어요. 한번 자리를 잡으면 몇 시간씩 수다를 떨어야 되는데 그러기에 제일 만만한 곳이 호프집이었죠. 후라이드 치킨을 기가 막히게 튀겨내는 집이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생맥주에 치킨을 뜯으면 기분이 안 좋았던 날에도 저절로 기분이 풀리더군요. 그렇게 수다를 한바탕 떨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면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처녀 시절에는 아줌마들끼리 뭉쳐 다니는 걸 안 좋게 생각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생각이 달라지더군요. 매일 보고 이야기를 해도 할 말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대화 내용은 주로 남편이나 시댁 험담 그리고 주변 사람들 소문에 관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일 나이 많은 언니가 요가 선생님 얘기를 하더군요. 요가 선생님이 젊고 예쁘긴 한데 좀 도도해 보여서 정이 안 간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인사를 해도 잘 안 받아준다며 투덜거리더군요. 사실 요가 선생님이 좀 차가운 성격이긴 했어요. 날씬하고 예뻐서 안 그래도 질투가 나는 외모인데 성격마저 그러니 아줌마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그런데 언니가 얼마 전에 다른 곳에서 요가 선생님을 봤다고 얘기하더군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눈치를 살피더니 속삭이듯이 말을 했죠. 같이 강습받는 회원 중에 젊은 총각 하나 있잖아. 그 총각이랑 요가 선생이 같이 모텔에서 나오는 걸 내가 봤어. 그 말에 우린 어쩜 그럴 수가 있냐고 민망해 했습니다. 젊은 처녀 총각들이니 연애를 할 수도 있고 모텔도 갈 수 있겠지만 얼굴 아는 사람들이 그런다고 상상하니 괜히 얼굴이 빨개지더군요. 그런데 요가 선생이니까 그것도 잘하겠지. 몸이 유연하니까 말이야. 평소에도 야한 얘기 좋아하는 동생이 음흉하게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그 말에 우린 모두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술자리에서는 역시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제일 재밌더군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그 얘기를 전해주었어요. 평소에도 남편이 퇴근하면 이런저런 얘기 나누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이 짜증을 내더군요. 아줌마들끼리 뭉쳐 다니면서 천박한 얘기나 한다며 화를 냈습니다. 물론 듣기에 따라서 천박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 싶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줌마들이랑 어울리지 말고 수준 높은 사람들을 만나라고 하더군요. 어쩌다 남 얘기 한번 한 걸 가지고 너무하다 싶었네요. 그렇다고 남편 말 들을 제가 아니었죠. 남편이 말한 수준 낮고 천박한 아줌마들이랑 계속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는 같이 어울리는 언니 중 한 명이 잔뜩 흥분해서 왔더군요. 할 얘기가 있다며 우리 커피숍으로 불렀습니다. 진정하라며 일단 물을 한 잔 권했죠.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난 뒤 봉숙 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아. 그것도 요가 선생이랑 둘이. 우린 놀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봉숙 언니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언니네 남편이 요즘 좀 수상해 보였대요. 그래서 언니가 몰래 뒤를 캐보았는데 핸드폰으로 어떤 여자랑 밀담을 나누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번호가 왠지 익숙해서 찾아보았더니 글쎄 요가 선생님 번호였대요. 봉숙 언니 남편은 무료 강습 때 몇 번 온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때 눈이 맞은 것 같다고 하더군요. 번호가 확실히 맞냐고 물었더니 확실하다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젊은 회원이랑 모텔에서 나오더니 이제는 유부남이랑 밀담을 나누다니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봉숙 언니는 문자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현장을 잡아서 족쳐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어쩐지 내키지 않아서 빠지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 남편이 한 말도 있고 해서 더 이상 참견하기는 좀 꺼려지더군요. 좋은 일도 아니고 이런 일에 나까지 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언니들이며 동생들이 배신이라고 하더군요. 이럴 때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며 저를 몰아세우더군요. 다들 남일 같지 않았는지 덩달아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저도 그 일에 동참하기로 했죠. 요가 강습이 끝나는 시간을 노려 아줌마들 5명이 잠복을 시작했습니다. 건물 복도에 웅크리고 앉아 요가 선생님이 나오길 기다렸죠.
우선 요가 선생님의 뒤를 밟아 어디로 가는지 알아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누군가를 만날 테고 그 현장을 직접 잡아내는 작전이었죠. 오늘 잡아내지 못하면 며칠이라도 계속 잠복을 할 기세였습니다. 그런데 강습이 끝나고 한참이 지났는데 요가 선생님이 나오지 않더군요. 계속 쪼그리고 앉아 있었더니 다리도 저리고 힘들어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했어요. 안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이만 포기하고 다음 기회를 노려보자 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불 꺼진 건물 복도로 누군가가 들어오더군요. 그 소리에 우린 침을 꼴깍 삼키며 긴장했습니다. 어두워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복도를 지나 요가학원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그 모습을 본 봉숙 언니는 남편이 틀림없다며 흥분을 했습니다. 강습이 다 끝난 시간이라 운동을 하러 오는 사람도 없었고 그 시간에 남자 혼자 들어간 걸 보면 틀림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요가학원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봉숙 언니는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화를 내더군요. 상황이 그렇게 되고 보니 저도 언니를 말릴 수가 없었어요. 우린 조심스럽게 학원 문을 열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간 남자가 문단속을 잊었는지 문이 그냥 열리더군요. 봉숙 언니는 문이 열려있지 않았으면 깨부수고 들어갈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소리는 핫 요가를 하는 방 안에서 들려왔어요. 이상한 소리라고 했지만 그건 틀림없이 남녀의 신음소리였죠. 현장을 잡아낼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 방으로 들어서기 전에 봉숙 언니가 핸드폰 카메라를 켜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있을 소송에 대비해서 증거를 남겨야 한다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손에 핸드폰을 들고 그 방 안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뜨겁게 달궈진 방 안에서 두 남녀가 뒹굴고 있더군요.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당황한 두 사람이 놀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카메라를 손에 든 아줌마들을 바라보며 남자가 입을 열더군요. 여보.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고 말았지요. 그 남자의 시선이 향한 곳은 봉숙 언니가 아니라 내 쪽이었거든요. 남자의 얼굴을 본 저도 몸이 굳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의 남편이 아니라 바로 내 남편이 거기에 있었어요. 상상도 못한 상황에 전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 잡겠다고 와서 다른 사람 불륜 현장을 보게 된 봉숙 언니도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불륜 현장을 들킨 사람들도 당황했고 잡겠다고 쳐들어간 우리도 당황해서 한동안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린 내가 남편한테 달려가 등짝을 후려쳤어요. 이게 무슨 꼴이냐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설명하라고 했죠. 그러고 났더니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비틀거리는 절 언니들이 달려와 부축해주더군요. 요가 선생님도 민망했는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내 얘기 좀 들어보라 하더니 자기는 절대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고 말하더군요. 우리 그냥 즐기는 사이야. 물론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우리 그렇게 깊은 사이는 아니라고. 그러자 가만히 있던 요가 선생님도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그냥 엔조이예요. 저는 그냥 오는 남자 안 맞고 가는 남자 안 잡았을 뿐입니다. 남자들이 먼저 접근했고 전 거절하지 않은 것 뿐이에요. 전 하나도 잘못한 거 없다고요. 그 말을 들은 우린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바로 그때 뒤에 있던 봉숙 언니가 앞으로 쑥 나서더니 요가 선생님 뺨을 쫙 소리가 나게 울려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랑도 붙어 먹은 거야? 넌 쿨해서 좋겠다. 그런데 난 쿨하지 못한 사람이라서 이런 거 못 참아. 라고 했죠. 뺨을 맞은 요가 선생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지 얼굴이 벌개져서 말하더군요. 어디서 아줌마가 손찌검이야. 막말로 아줌마들이 몸매 관리도 좀 하고 남편들한테 애교도 부리고 했으면 이런 일도 안 생겨요. 뚱뚱한 아줌마들 누가 좋아해. 내가 아줌마 남편이라도 젊고 예쁜 여자 만나고 다녀. 그 말을 듣고 이번에는 내가 그 여자의 뺨을 때렸습니다. 도저히 참아 넘길 수 없더군요. 그 여자는 악에 받쳐서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했습니다. 우린 신고할 테면 신고해보라고 하나도 안 무섭다며 지지 않고 대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제분에 못 이겨서 엉엉 울더군요. 그 와중에 남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 남편이지만 정말 한심해 보이더군요. 그날 이후 전 바로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온 동네에 소문이 쫙 퍼져서 요가 선생은 학원을 접고 다른 동네로 떠나야만 했어요. 그 일이 있고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서 전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살이 쪽 빠지더군요. 입맛이 없어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있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노력해도 안 빠지던 살이 마음고생 좀 했다고 빠지다니 허탈한 마음이 들더군요. 살이 빠진 건 좋지만 몸이 너무 상하는 것 같아서 요즘 전 다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하는 홈트레이닝이 유행인 것 같아서 유튜브 영상 보고 운동을 합니다.